영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뭐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례들은 다 몸으로 직접 겪고 난 뒤에야 스타트업에서 빠른 실행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MBT에서 비즈니스 그룹장 겸 에디슨이라는 제품의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있는 박주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항상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너는 끈질기게 앉아서 공부 되게 잘하니까 법대 가서 사시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가끔씩 살면서 이제 반골 기질이 도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도 남들이 이런 거 되게 어울리겠다 이런 걸 사실 선택 안 하고 네가 그런 데를 가도 되겠어? 라고 할 정도로 좀 특이하다고 얘기하는 경영학 쪽을 진로를 정했어요. MBT에 왔을 때도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는 평생 컨설팅 해도 되겠다.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컨설팅만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IT 모바일 스타트업 쪽으로도 좀 옮겨가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내심 좀 하고 있었는데 계속 컨설팅만 하면 딱이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좀 그러기가 싫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 인터뷰를 쭉 했어요. 창업자 중에 한 분이 그걸 가만히 보시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영업을 좀 뛰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주 만에 모델을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낮에는 영업하고 밤에는 영업하고 돌아와서 이제 영업해서 따온 광고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세팅하고 광고주한테 리포팅까지 하는 그 전체 사이클을 제가 온몸으로 다 이제 돌기 시작을 했고요. 광고주분들 서빙을 제가 직접 하면서 사고도 좀 많이 쳤고요. 제가 영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뭐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례들은 다 몸으로 직접 겪고 난 뒤에야 이제 좀 스타트업에서 빠른 실행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을 줄이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잠을 안 자고 회사에서 계속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게 잠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푹신하게 잘 수 있는 침대도 있고 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풀어야 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여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에디슨이라는 제품은 무료 포인트 충전소라는 단어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뭐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혹은 게임이나 포인트를 써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무료로 포인트를 받아가면서 쓰고 싶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포인트를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을 제휴사 서비스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150억 원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고 대형 컨텐츠 서비스들을 포함해서 총 한 30개 정도 매체사들이 저희 에디슨을 탑재한 상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제휴사들이 붙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슨이 처음 이런 이제 보상형 충전소 모델로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는 PO라는 역할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좀 명확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광고주나 제휴사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우선순위화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기능 하나 만들 때마다 고려해야 될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이 좀 제기가 돼서 아무래도 내부에서 그 보상형 광고를 제일 좀 오래 하기도 했고 또 저도 나름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디슨 PO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일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 뭐 어차피 의견 내봤자 PO가 뭐 알아서 결정할 건데 어차피 이거 내가 의견 안 내도 PO가 알아서 결정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제품이 맞이할 수 있는 제일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PO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납득은 최대한 모든 구성원들이 할 수 있게 신경을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 시간이 긴가요? 네. 사실 빨리 회의를 끝내면서도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어디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참 어렵네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는 생활 밀착형 포인트 에코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 역으로 이제 충전소를 찾아서 이왕 할 거 포인트까지 덤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좀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큰 꿈이자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쉽지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 카테고리들이 늘어날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탐색 기능들이 들어가서 단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결과적으로는 이 충전소라는 공간도 사용자들이 머물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캐시슬라이드나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같은 자체 B2C 서비스부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에디슨 같은 B2B향 서비스들까지 다양한 영역들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실행들을 해볼 여지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B2B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들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기능 하나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반면에 이제 B2C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훨씬 더 과감한 시도를 빠르게 많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지만 그게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유저들을 모으는데도 굉장히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입이 된다는 게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는 B2C와 B2B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강점들을 최대한 잘 조합해서 PO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실험도 하면서 그 성공된 결과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MB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